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바로 대비하도록 하세요. 얼마 전에 SKT에서 고객의 유심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SKT 사장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죠. 요즘 해킹이나 보안 관련 이슈가 너무 자주 생기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무감각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유심 유출도 별일 없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유심 유출은 다른 해킹이나 보안 이슈에 비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유심 칩은 어디에 들어있죠?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심이 설치가 돼야지만 이용할 수 있죠. 스마트폰을 보시면 유심을 장착할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같이 제공되는 이 유심 핀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유심을 제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심 트레이를 꺼내게 되면 여기에 유심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유심을 꽂아야지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유심을 USB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이것은 마이크로 SD USB 카드고요. 이것은 유심이죠. 두 가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심은 뒤쪽에 이렇게 단자들이 붙어 있는 형태죠. 이 유심은 스마트폰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에 보면 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유심에도 스마트폰의 고유한 번호, 그 다음 내 정보들이 전부 이 유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심에 들어간 정보는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 즉 IMSI, 그 다음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 그리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개인 신상과 인터넷 뱅킹을 하시는 분들은 인증서가 저장이 되고요. 그 외에 다양한 금융 관련 앱을 이용하신다든지 또는 여러분 스마트폰의 연락처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내 개인 정보가 이 유심칩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심칩 정보가 유출이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SKT에서 말한 바로는 다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와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등 그 일부만 유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그 정보만 유출이 되었는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와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블럭을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는 IMSI고요. 하나는 IMEI가 되겠습니다. 이 유심칩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정보는 이 두 가지인데요. IMSI, 즉 이동 가입자 식별 번호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내 IMS와 동일한 IMS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통신망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통신망에서는 IMSI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값이 통신망 서버에도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통신망에 접속을 하게 되면 저장되어 있는 IMSI 번호와 내 번호를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같은 번호로 매치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IMEI 번호인데요. 이 IMEI는 내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라든지 모델명, 단말기 일련 번호 등이 기록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MEI는 주로 분실폰이나 도난폰 확인할 때 이용하게 되죠. 모든 스마트폰에는 고유의 IMEI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되거나 도난된 스마트폰의 IMEI 번호가 이 통신망 서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스마트폰으로 통신망에 접속을 하게 되면 IMSI는 일치하더라도 IMEI 번호가 분실폰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폰은 통신망에서 거부가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정보인데요. 이 정보가 유출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유출된 IMSI와 IMEI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이 복사된 정보를 다른 유심에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원래 있던 이 유심과 이 스마트폰의 정보가 그대로 이 유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유심과 똑같은 유심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사된 이 유심을 다른 스마트폰에다가 꽂아주게 됩니다. 자, 다른 스마트폰을 가져온 다음 여기 있는 유심 트레이에다가 복사된 유심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휴대폰을 시동을 하게 되면 통신망에서는 동일한 IMEI, 동일한 IMSI를 동시에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오게 되면 복사한 스마트폰에도 전화가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자도 동시에 두 스마트폰으로 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사용하는 모든 앱이라든지 비번, 계정 이런 것들이 전부 복사한 휴대폰에도 그대로 뜨게 되는 거죠. 내 정보가 그대로 다른 스마트폰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무료로 유심을 교환해 준다고 하는데요. 키즈폰은 또 안 된다고 하죠. 아무리 2천만 명이 넘는 숫자기는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유심 비용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무상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유심을 교체하도록 하세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통화나 문자 정도만 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각종 금융 업무라든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유심을 교체하게 되면 전화번호가 없어진다거나 사진 데이터가 사라질까 봐 걱정이 돼서 교체 안 하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유심에는 인증 정보라든지 개인 식별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저장한 전화번호, 사진, 앱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심을 교환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 다음 은행 인증이나 기타 인증을 스마트폰에 많이 하시죠. 자, 이 경우에는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인증을 이런 유심에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심에 저장하는 경우는 유심을 바꾸면 인증을 귀찮지만 다시 받아야 되시고요. 스마트폰에 인증이 저장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 전화번호라든지 요금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eSIM을 요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듀얼폰 이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 물리 유심과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eSIM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eSIM도 물리 유심과 동일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eSIM도 바꾸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함께 쓰기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당연히 유심 정보 변경하셔야 되겠죠. 자, 알뜰폰은 어떨까요? 자, 알뜰폰의 경우 SKT망을 사용한다 할 경우에는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무료로 교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SK를 쓰시는 분들은 대리점 방문 전에 스마트폰과 신분증 꼭 지참을 하셔서 지금 바로 교체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유심을 복제해서 다른 스마트폰에 복제를 하더라도 복제한 스마트폰이 통신망에 접속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는 SKT뿐만이 아니고요. KT, LG U+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유심 보호 서비스는 무단으로 기기를 변경하는 것을 차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외 로밍도 사용 제한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무단으로 복제한 유심을 다른 스마트폰에 장착을 한 다음 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더라도 사용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외 로밍 사용 제한은 해외에서 음성, 문자, 데이터 서비스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막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해외여행 시에 로밍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해외에서 로밍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중지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임의로 유심을 바꿔서 다른 기기를 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요즘은 스마트폰 기기를 변경을 했을 때 유심을 빼서 다른 스마트폰에 꽂아서 바로 이용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렇게는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식으로 대리점에서 유심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죠. 번호를 변경하거나 유심 교체를 하더라도
유심 보호 서비스는 그대로 승계가 돼서 유지가 됩니다. SKT를 쓰지 않는 분들도 이 유심 보호 서비스는 되도록이면 신청을 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 서비스는 전 통신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스마트폰에 민감한 정보들, 개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라든지 민감한 정보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심보호 서비스 이용하시고요. SKT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유심을 교체를 해주시고, 혹시 대리점에서 유심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 유심보호 서비스부터 먼저 신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 나중에 유심이 충분히 공급될 때 그때 유심을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보안과 해킹 관련한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SK 유심 유출, 그리고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KS 한국 고용정보 데이터 유출, 이 경우는 심각한 것이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계좌번호까지 모두 유출이 되었으며 이미 다크웹에서 전체 파일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도 성명과 전화번호가 모두 유출이 됐죠. 이 모든 보안 이슈가 2주 동안 일어난 일이죠. 스마트폰으로 각종 금융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만큼 당분간은 보안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체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은 보안과 관련해서 스마트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될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심 유출 부분은 이미 유심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유심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죠. 통장이나 주식 계좌에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유심을 구매를 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지금 바로 유심을 변경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본인을 사칭한 대출이라든지 계좌에서 나도 모르게 금액이 빠져나간다든지 또는 나도 모르는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항상 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보안 관련 이슈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2차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나에 대한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곳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링크를 눌러서 접속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내 자산이나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에 친구를 추가해달라는 이런 문자라든지 이런 카드 발급 문자 또는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들은 절대 누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자, 설정 들어가신 다음 제일 아래쪽에 가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신 다음 다운로드 및 설치 누르시고요. 현재 여러분 스마트폰이 최신 버전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설정에서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앱 보호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미 스마트폰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감염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죠. 여기서 휴대폰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이 악성 소프트웨어나 멀웨어 등에 가입되었는지 바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서 계정 보안으로 들어가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삼성 계정이 있어야지만 스마트폰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삼성 계정을 등록을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삼성 계정 보안 들어가시게 되면 비밀번호 변경하라고 나오죠. 이 비밀번호는 되도록이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SKT 사용자분들은 되도록이면 금융 관련 앱들의 비밀번호는 전부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2단계 인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름으로 각종 대출을 받는다든지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2단계 인증을 하게 되면 복제폰을 이용을 하더라도
쉽게 인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구글 계정이라든지 삼성 계정, 네이버 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전부 2단계 인증으로 돌려놓도록 하세요. 2단계 인증을 이용하게 되면 로그인을 할 때 지문 등록을 다시 요구를 한다든지 내 스마트폰에 문자가 와서 거기서 인증 허락을 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정보가 유출이 됐더라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삼성 계정 보안 아래 보시면 구글 계정 보안이라고 있죠. 여기서도 2단계 인증을 설정하도록 하시고요. 네이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도 2단계 인증 꼭 설정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다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라고 있죠. 자, 이것도 되도록이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인증되지 않은 출처 앱 차단, 메시지 앱에서 악성 이미지 차단,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안 위험을 자동 차단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기본 보안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 내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라든지 대출, 이런 금융 정보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 어카운트 인포는 스마트폰에서는 앱으로 이용할 수 있고 컴퓨터에는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용을 할 수 있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웹사이트로 접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 payinfo.or.kr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내 계좌를 한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내 계좌 중엔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 보험금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고요.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도 가능하죠. 자, 만약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가 위험하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해주시면 계좌에서 금액이 출금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를 만들 경우에는 당연히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경우도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을 이용을 하시면 인터넷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미리 신청을 해두시면 좀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금융정보조회에서 대출 정보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할 경우에는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계좌 자동 이체가 나도 모르게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계좌 자동 이체를 조회한 다음에 이체를 해지할 수도 있고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카드에 자동 결제가 등록이 돼서 나도 모르게 매번 카드에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카드 자동 납부 통합 관리에 들어오셔서 카드 자동 납부 조회를 하신 다음 카드 자동 납부 해지를 해주시면 더 이상 그런 금액은 결제가 되지 않겠죠. 이런 보안 관련 부분은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좀 더 안심이 되고 안전하죠. 요즘 유심 보호 신청도 많이 하시는데요. 유심 보호 신청을 하셨더라도 이렇게 전반적인 내 정보를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요.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차단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기본적인 보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이런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